자, 오늘 또다시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어요. 이야, 이건 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0.86% 2600포인트를 이탈시켰어요. 뭐 33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니케이 쪽이나 그 유럽 쪽의 흐름 대비해서 원체 약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 에, 빠르게 동조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력 포트폴리오 기준을 그대로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유지하고 비중만 일부 조절해 나가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도록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현대차의 비중이 지금 가장 높은 상태인데 막상 이 현대차가 눌려 있다 보니까 21만 원대 그 돌파, 21만 원 돌파하고 나서 눌려 있다 보니까 좀 힘겨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1만 원대 그 돌파 이후에 눌려져서 내려온 게 이제 20만 원 이탈되는 범위 수준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실질적으로 뭐 심리적 버거움을 가지고 간 기간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어찌 됐든 현대차 기준에서의 흐름 오늘부터 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모습으로 100만 주의 거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고점 넘기는 기준에서는 2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형성돼 있던 거래가 200만 주씩 터진 거래요. 그래서 쭉 놓고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이제 2분기 실적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뭐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변동률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수급 범위, 개인 누적 수급 범위가 4월 들어서 4월 이후에 5월 들어서 좀 정체.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수급 우위가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4월 이후에도 쭉 수급이 들어왔다가 정체 상태로 놓여지면서의 흐름이 된 겁니다. 근데 앞전 고점을 이제 넘기는 수급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 거래량만 요 고점 21만 1,500원을 넘길 때 이 고점을 넘길 때 이 거래량만 좀 제대로 터져주면 돼요. 요 위치를 어디다 놓을까요? 요 거래량의 기준만 이렇게 최소 150만 주. 근데 150만 주 갖고는 안 되고 200만 주를 넘겨줘야죠. 200만 주를 넘기는 흐름, 그 흐름이 연출이 되어 준다면 요번 그 오늘의 가격 반발력 20만 원의 가격 반발력이 아닌 추세 추이의 가격 반발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거래량 부분이 터지는지 100만 주에 만족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크로스 또 영선 위쪽에 돌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꺾이면 뭐 그 이전부터 꺾여서 돌려지고 있던 흐름이었고, 그래서 요 기준에 거래 부분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 기준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본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냥 5MA, 20MA를 넘긴 수준이 아닌, 그리고 또 그냥 가격 반발력이 나온 흐름이 아닌, 이게 뭐 가격 반발력으로 기준을 잡는 것도 뭐 속단 표현으로 웃기잖아요. 지금의 기준은 추세를 이제 전환시키느냐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고, 주봉을봉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돼요. 다시금 신고가의 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그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채워놓은 요 현대차의 기준 내일장에도 뭐 당연히 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 원고 기준에서 일단은 현대차의 내일장 공략주 22일자 공략주에 현대차의 기준을 넣어서 당연히 설정을 하겠죠.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 방송 원고 부분을 지금 다시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원고 기준을 21일자 기준으로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현대차 부분에 검색기 부분에서 이제 설정된 부분을 제가 캡처를 안 해놨었나요? 1시 그리고 10시 기준에서 현대차 부분이 제가 10시 거를 아마 캡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 10시 기준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다 그렇게 해서 검색기 기준의 흐름 범위를 이쪽에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원고 기준도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제 원고의 기준에서 보시죠. 뭐 오늘 어차피 변동률이 뭐 그렇게 월등한 종목군이 우리 종목에서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이쪽 저쪽 다 양쪽 다 볼 건데 요즘 뭐 KG 케미칼의 변동률이 만만치 않은데 우리는 뭐 관망 기준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당일 기준에 조선내화 요것도 성우하이텍도 뜨긴 떴는데 1조 미만짜리는 어차피 공략의 기준을 공식화하지는 않죠. 조선내화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흥하해운 오늘 25%인가요? 그 다음에 석경 AT 여기까지가 오늘 석경 AT 오늘 그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내용까지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성우하이텍의 기준이 떴었나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은,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도 거래대금은 약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명신산업의 그 4%의 반등 기준도 돋보이긴 합니다만 거래대금이 거기도 루닛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한화 오션 그리고 이제 기아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8종목에 추가적으로 뭐 있나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보면서 기준 잡는 걸로. 추가적인 기준에서는 그 LG전자 정도의 흐름, 시장이 뭐 1% 가까이 0.88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걸 감안해서 이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오늘 좀 많이 미끄러지긴 했어요. 근데 현대로템도 수급 보면서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도 막판에 약박으로 끝났네요. 좀 짜증스럽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9종목인데 요 뭐 한 종목 더 포함시켜서 기준을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는 조선내화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긴 합니다만 흥하해운이 있고, 그리고 석경 에이트가 포함된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은 이제 루닛 그리고 뭐 하나오션도 떴고, 그다음에 DX 그죠? 포스코 DX 어제 그 뜬 종목 거기에 이제 소형주 2종목이 더 떴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떴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되면 종목이 많은가요? 여기서 뭐 추리죠. 여기서 추려서 자동차 뭐 현대차 하나만 넣어도 되고 뭐 그렇게 추려서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원고는 상한가 기준에 조선내화 그리고 루닛 아주 짧게
이슈 있으면 이슈 정도 넣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일단은 검색기 기준에 흥하해온 그 정도 짧게 넣도록 하고, 현대오션에 대해서도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DX가 짧았죠. 그 짧은 거 그대로 포스코 DX 짧게 기준 잡아서 설정 범위 현대오션.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고, 뭐 주간 단위 19일, 20일, 21일 것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현대차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마감 흐름 보고, 그리고 나서 수급 보고 설정 범위 잡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 이제 그 수급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할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 쪽의 기준, 또 하이닉스의 기준, 오늘 뭐 좀 짜증스러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뭐 소폭입니다만 반등 나올 때에 최고점 52주 고가 12만 1,100원 대비해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게 고점을 좀 넘겨줘라 했는데, 사실 추가적인 강세를 중간에 띄긴 했습니다만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체 상태의 수급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도 너무 많이 밀려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종목군들의 기준, 수익 종목군들의 기준에 흐름이 좀 많이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대차처럼 그렇게 뭐 오랫동안 눌려 있거나 미끄러져 있거나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해치만 놓고 볼까요? 작년 기준보다도 주봉의 기준에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10월 저점 기준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0월 달로 보죠. 그러면은 13개 빼면은 39, 0039, 그렇게 해서 이제 0038, 9월 말, 10월, 오케이,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시장이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하고 똑같은 추세의 흐름인데, 등락률이 이제 월등히 큰 거죠. 등락률이.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주봉의 기준, 그리고 오늘 수급 범위는 IT 쪽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뭐 그닥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누적적인 수급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거고, 결론적으로 LG전자도 뭐 바닥 대비해서 60% 이상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력으로 두 종목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 두 종목만 있었어도 올해 기준의 상승률이 최소 하이닉스 60%에 LG전자가 40%니까 최소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최소.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제 오늘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9월 말 10월 초 저점 대비해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거의 뭐 제한적이에요. 지금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쨌건 최근에 그 포트 기준은 하이닉스, LG전자, 지금 6월의 기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LG화학이 또 굉장히 또 크게 미끄러지는 흐름이 됩니다. 여기도 좀 빠르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기를, 지금 일단 어찌됐든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의 기준인데, 시간 가는지도 저도 몰라요. 수요일의 기준인데, 그 수요일 기준 좀 설정했을 때 일단 어찌됐든 거래 부분이 OMA 20MN을 넘길 수 있는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불거졌었죠. 블록 딜에 관련된.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초가 위쪽으로 당연히 양봉, 또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줘서 다음 주 추세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기를
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테슬라의 강세 대비해서는 음, 뜨뜻미지근한 그런 흐름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신고가를 일리가 아니에요. 11월 이후에 아직도 조정입니다. 반등이 이제 V장으로 나와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신고가를 찍어준 흐름들이 대부분이라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그래서 조금 차별화 기준의 움직임도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LG 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다. 같은 2차 전지 종목군 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라든가 여기도 이제 윗꼬리 달린 부분 4월 19일에 꼬리가 되겠죠. 그 달린 부분 제외하고 나면은 뭐 고점 위에서 맴돌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에코프로도 뭐 요 꼬리 빼고 나면은 뭐 고점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낙폭은 이제 조금 더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여기도 뭐 꼬리 빼고 나면은 거의.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의 기준을 설정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률이 비이성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일정 범위 이상 형성이 돼 있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그런 경우가 조정을 받더라도 또 먼 훗날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진 것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뭐 코스모학처럼 50% 밀렸다가 돌리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급격히 단기간에 지금부터의 기준을 설정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DX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엠텍 같은 경우에도 50% 밀고 내려간 이후에 되돌림이랍니다. 그런 이제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되돌림의 흐름의 신뢰도는 좀 제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돌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19,000원 찍고 11,000원대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까지도 사실은 거래가 계속 둔화되고 수급도 뭐 개선되는 폭이 안 보인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 그리고 마지막 물량의 손절은 명확히 단행하는 게 옳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도 변동성 기준은 뚜렷한 뭐 수급이 뒷받침돼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막연히 예전 종목을 따라 묶거나 하면 안 됩니다. 거래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오히려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면 에코프로로 또 2차 전지 비중을 유지하겠다 하면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우리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고점에 따라붙어서의 흐름이 된 건데 수급이 일부 개선돼 있어서 이쪽도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 절대 안 돼요. 거래가 둔화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정리 기준도 잡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에코프로의 오버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에코프로가 됐든 또 이쪽이 됐든 그렇게 해서 변동이 나올 때 그때 적절하게 월등한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적절하게 빠져나오는 걸로 반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눌려져 있을 때는 조금 버겁긴 합니다만 그 반등 시점을 한번 기대해 보자. 유지입니다. 유지. 예.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주력주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화학 다 보신 거예요. 보신 거고 피천까지. 그다음에 기아하고 이제 완성차 기준에 현대차의 기준인데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죠. 일봉에서는 다 봤어요. 일봉에서는 다 봤고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사실 지금의 위치가 이제 아직까지는 중립이긴 한데 상승 형태 확인형이 설정되어 있는데 수급이 어쨌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다. 예. 그래서 수급 들어온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요 흐름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누적 수급 범위 현대차 오늘 이제 원고 형성을 해주실 때 올해 1월 기존에 해왔던 거 있잖아요. 올해 1월 2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가장 많은 종목. 그게 이제 현대차가 1위였는데 하이닉스가 5월달 이후에 급격하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가 1위가 됐고 현대차가 아마 2위일 거예요.
그래서 저 엄청난 매집과 추이 추세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눌려져 있지만 아직, 그리고 거래가 오늘 이제 막 터진 거라서 제한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론은 거래가 여기서 살아나 주면서, 조금 더 살아나 주면서 시세를 끌어내줄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초록 색깔로 아직까지는 수요일자 기준에서 오늘 막 거래 터진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중립으로 설정을 하지만, 목요일 금요일 마저 최소 100만 주 이상 150만 주 터지고 흐름이 나와줘서 시세가 뿜뿜 나와주기를. 월봉 기준에서도 사실은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이번 달에도 좀 밋밋했는데 거래대금이 월봉에서 월등히 터져서 이러한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너무너무 땡큐하고 고마운 거죠. 오히려. 응? 월봉 기준에서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다. 그럼 오버슈팅은 그 다음 단계 기준에서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월봉 기준의 추이 추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지금 상승 형태 확인형의 중립 구간이 지속된 흐름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우상향이고 뭐 다 좋은데 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 그 거래만 제한적인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무난하다. 어떤 게 무난해요? 신고가 내주는 흐름은 무난하게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요 꼬리 부분 제외한 몸통들을 넘기는 기준도 거래만 수반된다면 바로바로 뭐 직결적으로 연동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번 달의 기준이 아직까지 거래 일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 주 일주일도 있고 또 이번 주 아직 이틀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마지막 주도 있고, 그래서 20% 등락범위 나오는 거는 뭐 충분하게 이번 달에도 형성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24만 원은 뭐 이번 달에도 지금 11만 원 넘기면 거래 실리겠죠. 오늘의 거래가 내일 월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 날 최소 100만 주만 넘기고 150만 주 정도만 되면 다음 주에 하루 거래량 200만 주 이상의 날짜를 기대하고 당연히 11만 원 넘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21만 원, 그 22만 원의 돌파 거래 수반하고 결론은 쭉쭉쭉 24만 원까지. 그리고 그 월봉의 추이 추세가 그 다음 달 한 번 더 28만 원, 30만 원까지. 그럼 시장의 지수는요 최소 3,000에서 3,300까지. 뭐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뭐 무난해요. 현대차의 주봉 월봉 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완성차 기준에는 현대차 위주에서 좀 놓고 보시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밖에 이제 우리 주력주의 기준에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흐름, 오늘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70만 주의 외국인 매도가 있었을 거예요. 매도 기준에. 그리고 나서 매수 기준, 그러니까 매도가 한 130만 주 프로그램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72만 주 이렇게 형성되면서 순매도 기준이 일단 순매도 기준이 57만 주가 형성이 됐는데 좀 과하다만 과한 그 조정이 돼요. 그래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미끄러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기준이 매집에 대한 규모가 작지 않아요. 이스페타지스 매집 자료만 유료방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스페타지스 매집 그 기간하고 자료 있잖아요. 새롭게만 할 필요는 없고 기존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오늘 뭐 1% 물량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 짧은 구간에 지금 5월 11일인가요? 그 이후에 굉장히 짧은 구간에 공매대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수급이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왔었다라는 거. 기존 차트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 차트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 뭐 그런 거 20배다시 3번 더 올려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변동성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는 평균 지금 22,300원이 평균 날짜별로의 그 편입 단가가 돼요. 가장 마지막 기준 차익 실현한 이후의 재편입의 가격이.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그 물량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그리고 현대로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뭐 주봉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주봉에서 놓고 보시면 34,000원 넘긴 거는 이제 뭐 월등한 기준이 돼 있고, 이번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변동 범위가 사실상 뭐 지금 19%뿐이 안 돼요. 이번 주간 단위에 19%가 엄청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앞에 꼬리를 이 부분을 뚫고 넘어왔잖아요. 37,800원을. 그럼 요 37,800원을 살짝금 하회시킬 수는 있어도 그때 형성해 놓았던 뭐예요? 수급. 그 수급 대비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밀려서 주가 밀려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사실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이제 변동률이 좀 나와 있고 중간에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 그림 이제 뭐 놓고 이렇게 기준 잡아서 들여다 보시면 요 앞에 이제 형성돼 있던 고점들 흐름을 수급이 당연히 유입되면서 찍어 놓은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돌려졌을 때 탄력적으로 그 고점은 넘겼다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기준 또 뭐 요 기준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뚫고 올라간 기준, 그리고 바닥 형성한 기준, 여기서 다시. 그러면 결론은 요 기준의 설정 범위, 요 기준, 그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거래가 앞전에 실려 있으면서의 기준, 그리고 재차 이제 요 라인을 넘기는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 고점까지 형성이 된 거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 고점까지 넘겨준 거죠. 넘겨준 흐름에 추가적인 강세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요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뭐 전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주간 단위에 이렇게 5천만 주 최소입니다. 주간 단위에 최소 5천만 주 정도씩만 실려도 충분히 누적 수급과 함께 들어올려질 수 있다. 오늘 그 현대로템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어찌됐든 현대로템의 평균 단가가 39,550원. 종가가 한 1,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편입하고 한 3% 빠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번 주간 단위의 변동률 감안을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버거운 오늘 편입하고 조정이어서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의 거래량, 지금의 추이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어렵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과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건 뭐 내일 다시 지금의 추이 추세가 유지되고 진행이 되는지 부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이제 2.5% 갖고 있는 루닛, 결국은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 쪽에서 소폭의 매도가 나와 있는데 주봉 단위에서는 뭐 거래 수반하고 거래대금 수반하고의 강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휘둘리지만 않는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내일 뭐 정리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내일 기준에서도 고점 대비 3%. 그래서 오늘까지 가지고 있던 물량은 내일 뭐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거래 터지고 강세면 유지하는 기준. 그러니까 최소 그 기준 거래량은 최소 범위는 200만 주 이상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얘는 뭐 이틀 연속 윗꼬리가 달려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조금 짜증스러움이 밀려오시더라도 왜 편입하자마자 조정이야라고, 그렇지만 이제 뭐 충분히 신고가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 종목이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 기준에서는 제한적이니까 그거만, 그 비중만 조금 잘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DX도 앞에 거래 대금에 절대 못 미쳐요. 누적적인 수급도 어마어마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아름아름 지금 그 움직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간 단위의 주봉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하루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2천억을 훌쩍 넘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경 케미칼이 좀 뭐 희한한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막판에 이제 뭐 프로그램 조금 매도 더 나왔는데 뭐 툭툭 치고 들어올렸는데 이게 뭐 단타 성향으로 들어온 것인지, 마지막에 이제 5분봉의 기준에서 뭐 개장초 거래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돌릴 때 거래를 탁탁 치고 들어올려서 돌렸단 말이에요. 밀릴 때는 또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고. 그래서 뭐 오늘 그 방어한 쪽의 방어력을 좀 더 기대하고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그다음에 HPSP의 경우도 지금 고점 찍고 나서 8%예요. 최고점 찍고 최근에 기준에. 이제 뭐 저점 물량도 있고 또 3만 원 위에 물량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IT 쪽은 가져가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한미 반도체도. 얘도 이제 최고점 어제 또 찍고 또 8% 밀려 있어요. 예? 그래서 단가가 이제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28,000원대 편입하신 분 그 이하, 또 고점 넘길 때 이번에 또 들어가신 분들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동진 세미캔까지 유지 그대로 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 신소재와 에코 프로의 기준 앞서 설명드렸어요. 2차 전지 기준. 2차 전지 자체를 포기하거나 배제시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 들여다보고, 다만 이제 거래가 둘 다 둔화되면은 최악의 경우는 마지막 물량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하는 걸로 기준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현대로템하고 그 잘라놓은 종목군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 원고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뭐 요 정도 기준이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시간의 종목도 좀 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확정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차 200만 주, 욕심 같아서 200만 주 바로 터져줘라.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루닛 거래가 일단은 실려 있으니까 얘도 최소 200만 주, 그리고 포스코 DX의 경우도 일단은 최소 거래량 부분 1,500만 주, 2천만 주 뭐 그 이상 터져야 되는데 1,600, 2천만 주로 설정을 하죠. 바로 앞에 기준에 그렇게 해서 거래량까지 감안해서 루닛 그리고 포스코 DX 2천만 주, 그 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당연히 현대 로템의 기준도 1,000만 주의 거래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LG전자가 오래간만에 80만 주란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저기도 최소 150만 주, 200만 주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거래가 이제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오션 수급도 한번 보시면 뭐 그렇게 월등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가 아닌 이상은 제한적으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LG전자 쪽에 요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래가 더
시간에서든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 기준이 발생이 된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까지 나중에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렸고, 이스페타시스 차트하고 뭐 올려주셨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